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 때문에 이제 초반부터 시끄러운데 석연치 않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쇼트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에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몇 가지 황당한 판정 논란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지난 7일에 있었던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벌어진 무더기 실격 사태입니다. 네. 독일 1명, 일본 1명, 노르웨이 2명, 오스트리아 1명. 이게 이제 하루에 4개 국가 선수 5명. 아니, 출전 선수가 몇 명인데 5명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복장 규정 위반이라면서 이제 실격이 됐는데 네.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비롯해서 스키점프 강국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호. 지난 4번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독일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격 판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 받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장 규정이 어떻게 되는데 그 무더기로 나와요? 스키점프에서 이제 옷을 헐렁하게 입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뭐 윗단추 풀렀다 이런 거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생각 갑자기 났어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뭐 확 줄여 입거나 이런 그 교복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머리 길다고 바리깡 옆으로 고속도로 내고. 그렇습니다. 스키 점프 같은 경우는 근데 교복 줄여 입던 거 생각하셔가지고 좀 바짝 입는 게 원래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제 줄여 입어 줄여 입어. 스키 점프가 원래 이제 복장 규정이 굉장히 엄하기로 유명한데 이 그렇구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옷이 몸에 딱 붙어야 된다는 거죠. 헐렁하면 이게 날아가면서 펄럭펄럭 해가지고 공기 저항을 더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채공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일종의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식한 건데 그래서 국제 스키연맹 FIS의 홈페이지에 가봐서 복장 관련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유니폼과 신체 사이의 허용 오차가 남자는 1에서 3cm, 어허. 여자는 2에서 4cm. 이걸 이렇게 펼쳐서 재봤을 때 이 한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이 심판들이 자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원래도 스키 점프에서는 이제 복장 문제로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좀 잦은 편이어서 2016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도 이제 평창에서 FIS 컵 대회를 열었는데 네. 그 당시에 한국 선수 3명 그리고 일본 선수 1명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실격 처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그러면 이게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라서 이게 큰 것 같은데 실격 처리된 국가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모호한 판정을 기준 삼고 있다는 건데 네. 독일의 알트하우스 선수와 일본의 다카니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5일에 여자 노멀힐 개인전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괜찮았고 이번에는 실격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일차적인 거고요. 교문 앞에 서 있는 선도부 선생님이 달랐다. 뭐야. 그렇죠. 그 선생님이 자꾸 3cm인지 4cm인지 헷갈리시는 그런 상황인 건데 노르웨이 실의 옵세트 선수 같은 경우도 심판들이 유니폼을 검사할 때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나는 11년 동안 한 번도 실격 처리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중국 선수 밀어주기 차원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차 시기에서 최하위권이어서 2차 시도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중국 선수를 위해서 실격 처리한 건 아니었다. 그나마 그 비판은 면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또 다른 논란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경기 중에 일어난 판정이 아니고 경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판정이 이상하다라는 논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덕후에서 화제가 된 글인데 또 다른 베이징 올림픽 피해 사례라면서 폴란드 쇼트트랙 선수인 나탈리아 말리셰프스카의 트위터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가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단과 따로 이제 격리가 됐다가 해제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서적인 불안감에 떨어야 됐다라는 아니 얘기입니다. 이러면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해요? 컨디션 조절은커녕 참가도 못했습니다. 예, 선수가 트위터에 적은 내용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이제 판정이 계속 오락가락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양성이 나와서 선수단에서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 숙소로 갔다가
여자 개인 500m 경기 전날이었던 그때는 이전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기뻐했는데 다시 경기 직전에 양성이 나왔다면서 네. 참여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500m 경기가 끝난 직후에 다시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날을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 코로나 진단 때문에 경기를 날려버린 상황이 됐고요. 이 선수가 500m가 주종목이라서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 2018년 대회에서 은메달, 2019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세계 최강자 중에 한 명인데 네. 경기 참여도 못했다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입국할 때만 하더라도 이 본인의 트위터에 굉장히 이제 들뜬 사진을 올렸었는데 순식간에 올림픽이 악몽으로 변하는 상황이었고 베이징 대회가 초반부터 자꾸 이런 판정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상한 코로나19 관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심정입니다. 김영봉님이 베이징이 아니라 코베이징이라고 마무리하죠.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